네, 앞서 인터뷰 내용 들어보셨지만 우리가 설 명절에는 참 음식을 푸짐하게 그렇죠. 이렇게 많이 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아무리 맛있게 배불리 먹어도 꼭 남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남은 음식들을 뭐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기에만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요. 아깝죠. 네, 주부님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명절에 남은 음식을 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또 새롭게 요리를 만들 수는 없는 건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나 푸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가 설 명절 음식들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그것부터 짚어볼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차례를 지냈기 때문에 네. 설 음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차례를 지내는 집과 크게 지내지 않는 집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뭐 적이다, 전이다, 뭐 탕이다 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갈비찜 그리고 잡채, 전, 나물류, 뭐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설에는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떡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크게는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뭐 갈비찜, 잡채, 전 사실 기름기가 좀 많이 있는 음식인데 남기도 많이 하는데 이거 보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보관하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어려워서 내 뱃속으로 집어넣으려고 다들 드시는데 네. 그러고 나면 설이 끝나고 나서 살이 엄청 많이 찌시잖아요. 맞아요. 예. 네, 또 느끼해요. 그래서 이 느끼하다라는 건 기름을 많이 썼다라는 거고요. 기름을 많이 사용한 음식은 산패가 금방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패를 막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데요. 기름 많이 쓰신 거는 아무래도 소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기랑 닿지 않게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활용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요?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전 같은 경우는요. 아까 시민분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찌개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먹었었던 음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궁중 음식 중에 신설로라고 있잖아요. 예. 이 신설로가 결국에는 전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넣고 끓이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전을 넣고 찌개를 끓여 드시면 조금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을 즐기는 찌개를 드실 수도 있죠. 저는 참고로 전을 나중에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맛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잡채도 저희가 꼭 만들어 먹기 때문에 잡채가 만들어서 바로 먹으면 그 고유의 탱글탱글함이나 맛있죠. 맛있는데 이 지나고 나면 푸석푸석해지고 그래서 좀 맛이 떨어진단 말이죠. 네. 보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소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먹을 정도의 양으로 나눠주시고요. 네. 그 나눠진 양을 냉동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 냉동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냉동을 하셨던 잡채는요. 꺼내서 드시기 전에 다시 한번 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었던 것과 굉장히 흡사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활용법이 다른 음식으로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네, 잡채를 가장 쉽게 활용하실 수 있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건 아까 떡볶이 말씀하셨지만 김말이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말이. 네. 우리가 김말이 안에 당면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사실 그 양념을 다 해서 넣으시기가 번거로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잡채가 있을 때 김말이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잡채를 이용을 해서 메밀 전병 같은 걸로 안에다가 말아서 싸주시는 것도 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의외로 파스타집이 호황을 이룬다고도 얘기하거든요. 예. 네. 저는 우리 명절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들을 즐기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잡채 위에다가 치즈 같은 거를 약간 올리셔서 그라탕처럼 만들어주시면 조금 색다르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물은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좀 쉬지기도 하니까요. 나물이 가장 어려운 음식 중에 하나예요. 네. 사실은 나물은 금방 쉬고요. 네. 냉장 보관을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물은 냉동을 해서 드실 수 없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냉장 보관을 해서 드실 때는요. 3일 정도를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길게 보관을 해야겠다. 우리는 도저히 3일 안에 다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한 일주일 정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나물 같은 경우는 다져서 볶음밥이라던가 아니면 주먹밥을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굴비는 어때요? 굴비를 포함해서 생선류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생선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다 익은 다음에 냉장이나 냉동을 하시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입을 했을 때 사용할 양만큼만 딱 조리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손질을 다 한 후에 냉동으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보관할 때는 한 마리씩 낱개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비닐봉지라던가 랩으로 다 떨어질 수 있도록 나눠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육류도 보관 방법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육류도 보관 방법은 비슷한데요. 다만 육류는 냉동을 시켜서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해동을 시킬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온에서 해동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저온 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저온 해동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시잖아요. 네. 이 저온 해동은 냉장고에서 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내일 먹겠다 싶으면 오늘 꺼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주시면 내일 되면 딱 먹기 좋은 정도로 해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네. 떡국 끓여 먹는데 떡국도 많이 만두. 남거든요. 네. 혹시 만두도 활용할 하잖아요. 수 있는 법 있을까요? 떡국의 떡 같은 경우는요, 사실 금방 뽑아서 너무 맛있는 상태이긴 하나, 이거를 한번 떡국 끓여 먹고 나면 물려서 더 이상 먹기가 맞아요.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기름을 발라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참기름이나 아니면 식용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름을 발라주시고요. 한 번에 먹을 만큼씩 나눠서 냉동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금방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냉장 보관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한나 푸드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